광복절 특사가 이르면 11일 발표됩니다. 지난해처럼 정치인은 배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벌 총수들 중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전문가 대다수가 오늘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국토부가 아파트 수직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9개월여 만에 204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4일째 이어진 코스피 상승세에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스피 돌파는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센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광복절 특사 사면을 앞두고 오늘 사면 심사위를 열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역시 지난해와 같이 정치인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사면 기업인이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71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11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사에선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기업 오너들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등의 사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가장 학수고대하는 기업은 단연 CJ그룹입니다.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과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투병 중인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유전병이 급속히 진행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며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법조계는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를 특별 사면을 기대한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사면 복권도 관심사입니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상태로 수감 생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면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끝나는 2019년 2월까지 경영 전면에 나서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모범수로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최 부회장은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출소했지만 사면받지 못하면 등기 임원 선임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이 밖에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현재현 전 동영그룹 회장도 사면대사 후보로 꼽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채권시장 전문가 대다수가 오늘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행 연 1.25%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월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여전히 큰 점을 기준금리 동결 전망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달 국내 채권금리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의 81.2%가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일부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말뚝기초의 하중이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 중인 저비용 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 과제에 내력벽 철거 안전진단을 추가해 오는 2019년까지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력벽 철거가 전면 재검토되면서 성남 분당과 안양 등 전국 10여 곳의 수직증축 추진단지에선 당분간 사업 진행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야 평면 구성이 다양해져 사업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력벽을 움직여야지 평면이 좀 좋아지는데 평면이 안 좋아지면은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거든요. 그리고 같은 평형대라도 평면 차이에 따라서 몇천만 원까지 값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내력벽 오고드리면 기형적 방이 생길 거예요, 아마. 좁고 긴 형태로 나올 거라고.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과 관련한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 중 선강퉁 관련 시범 운영에 나서고 이르면 오는 10월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강퉁은 선전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 거래를 뜻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중국 증시가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중국 선전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 거래를 허락하는 선강퉁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상하이와 홍콩 시장 교차 거래를 텄던 후강퉁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증시 개방 조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점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안에 선강퉁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연내 적당한 시기를 택해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선강퉁 시행 임박 신호를 보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014년 후강퉁이 11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선강퉁도 이르면 10월이나 11월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강퉁으로 선전시장으로의 물꼬가 트이면 국내 투자자들도 중국 중소형주 투자길이 열리게 됩니다. 상위 본토 주식 같은 경우는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 종목으로 이익 비중이 높고요. 선강퉁은 좀 고성장의 어떤 중소기업의 종목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대형주 위주인 후강퉁보다 선강퉁이 전기차, 헬스케어, 바이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접근이 수월한 셈입니다. 후강퉁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위험 측면에서 보면 고성장 산업의 비중이 높은 선강퉁은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강퉁을 통한 투자에 나설 경우 후강퉁에 접근할 때보다 더 많은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1조 원 이상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의 올 2분기 수익률이 1분기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의 90%에 달하는 정기예금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의 2분기 말 기준 수익률 평균은 연 1.6%입니다. 이는 전분기 평균보다 0.13%포인트, 작년 말보다는 0.22%포인트 떨어진 수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약 9개월 만에 2040선을 넘어섰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건데요. 이틀째 연중 최고점을 찍고 있는 코스피가 과연 박스권 탈출을 할 수 있을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국 양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인 2040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시황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전날보다 0.62% 오른 2043.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2046.03포인트를 터치하며 연중 최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순매수 규모가 더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상승폭 확대
최대로 이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장주 삼성전자가 0.13% 하락한 가운데 삼성물산과 아모레퍼시픽, 신한지주 등이 약세로 마감했고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은 강세로 장을 마치면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순매수, 기관이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전날보다 0.62% 상승한 700.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는 4일째, 코스닥은 2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호재들이 뒷받침된 거죠? 네, 최근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 등 주요국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놨고요. 또 중국의 경기 지표도 양호한 추세를 보였던 게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고용 지표 역시 호조를 보인 데 이어서 국제 신용평가사죠.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역대 최고 등급으로 올리면서 코스피의 상승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호재로 그칠 정도이지 지속적인 상승 재료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울러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실적도 괜찮으면서 다른 신흥국들보다 20에서 50%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또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코스피 심리지수도 중립 수준으로 분석되면서 투자 심리도 양호한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피가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증시가 5년째 박스권에서 맴돌면서 올해 역시 국내 증시가 일명 박스피라고 불리는 등 1800에서 2000선 사이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증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8월 한 달간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수는 2070 또는 2100선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스피 탈출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그 이상 상승하기에는 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환 KDB 대우증권 수석연구원과 류용석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의 전망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꾸준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동안의 팔자로 일관했던 국내 기관들이 이제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수급상으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8월에도 서머랠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8월 안에는 한 2060에서 7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시장 여건이 좋은 거로 보고 있어요. 9월 FOMC 전까지요. 그리고 지수는 많으면 2100. 네, 이 반면 박스권 돌파가 쉽지 않아 새로운 상승 국면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는데 코스피가 2050, 2100으로 가는 그런 레벨업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중후반에는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2030, 40%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의 진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움직임을 이어갈지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한국 P2P 금융협회가 정식 출범했고 업계의 총 누적 대출액이 1,9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P2P 금융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빠른 시장 진출이나 성장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시중은행과의 제휴 모델로 P2P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도 있는데요. 상품 출시 6주 만에 4,500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몰리는 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플펀드는 지난 6월 전북은행과의 협력으로 은행 P2P 금융 제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6주가 지난 현재 2,200여 명의 고객이 총 299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 제휴 모델 특성상 안정성에 더욱 초점을 맞춰 신청자의 약 29%에 해당하는 642명의 고객이 평균 9%의 금리를 제한받았고 약 69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피플펀드는 문턱을 낮춘 은행 대출을 기조로 은행에서 우대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직장인 등 3에서 7등급 고객의 흡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금리 절약 효과입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의 경우 제2금융권 평균금리에 비해 약 60% 정도의 낮은 금리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은행 대출이 어려운 6등급 고객도 30%가량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플펀드는 보수적인 은행의 리스크 평가 방식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절감해서 합리적인 이자율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입니다. 대환 전문 P2P 금융업체 서리컷도 지난 6월 농협은행과 손잡고 NH 서리컷론의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전 신청 오픈한 달 만에 2,4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입소문을 통해 신청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NH 서리컷론은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의 고금리 신용카드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이자율에서 30%를 인하해 1금융권인 농협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기관의 투자를 받아 개인에게 대출하는 구조로 현재 세종, 공평저축은행이 투자를 준비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현재 1,0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펫팸족인데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들을 겨냥한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생활건강이 최근 선보인 반려동물 브랜드 시리우스. 반려동물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펫케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려동물 전용 샴푸와 컨디셔너, 미스트 등 4가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사료 시장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4조 산업이 지난해 반려동물을 위한 프리미엄 펫푸드 브랜드 러브잇을 론칭한 데 이어 CJ제일제당은 애완동물용 사료 브랜드 오프레쉬와 오네이처를, 풀무원은 유기농 애견 사료 브랜드 아미오를 출시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이마트가 최초로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몰리스 펫샵은 펫페어런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매장인 만큼 반려동물을 위한 호텔과 병원, 미용실 등 모든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부들 분께서도 강아지를 이제 아이처럼 키우시는 그런 가구들도 늘고 있고요. 10년 전에는 거의 저렴한 그런 선에서 많이 나갔다면은 요즘엔 건강상에도 좋으면서 프리미엄급의 사료를 많이 찾으세요. 국내 애완동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 8천억 원에서 올해 2조 2,900억 원, 2020년에는 5조 8,100억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홀로 사는 외로움에 반려동물을 제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화 트렌드가 심화되는 한편 또 장기적으로 불황이 겹쳐지면서 사람들이 힐링과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관련 용품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펫팸족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미국 뉴욕의 심장부 맨해튼의 삼성전자의 마케팅 센터 삼성 837이 오픈한 지 5달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게 방문하면서 맨해튼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뉴욕 삼성 837 센터를 양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뉴욕 맨해튼 미트패킹 지역에 문을 연 삼성전자의 마케팅 센터 삼성 837.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갤럭시 S7으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50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 96개로 만들어진 초대형 스크린에 방문객들의 얼굴이 뜹니다. 여기 설치된 갤럭시 S7으로 제 셀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높이의 화면에 방금 찍은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맨해튼 워싱턴 스트리트 837번가에 있는 이곳은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TV와 냉장고 등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체험존에서는 기어 VR을 착용하고 전용 의자에 앉으면 4D 영상으로 롤러코스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I didn't realize that I was in virtual reality. It's crazy. This is just an experiential and cultural center, which allows us to bring our ecosystem of products and services to life for visitors in a very unique and controlled environment.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공간은 300여 개의 스크린 터널 소셜 갤럭시.
방문객이 SNS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달아 올린 사진이 스크린에 동시다발로 나타납니다. 개장 후 5개월간 누적 20만 명,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는 삼성 837 센터가 명실상부한 뉴욕의 디지털 놀이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주가 연계증권의 연환산 수익률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7월 상환된 종목형 ELS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삼았던 ELS의 연환산 수익률은 1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상환된 삼성전자 ELS의 평균 상환 기간은 1년 11개월이었습니다. 이 기간 누적 수익률은 21.16%로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1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 들어 큰 폭의 하락 없이 대체로 상승 곡선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장중 108만 8천 원까지 밀렸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1일 사상 최고가에서 4천 원 모자라는 장중 158만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유통시장의 무게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고가 소비재인 자동차까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큰 걸림돌은 없으나 기존 딜러 등 오프라인 판매망과의 갈등이 온라인 자동차 판매 확대의 관건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티몬이 어제 공개한 제규어 XE 포트폴리오와 R스포트 모델이 3시간 만에 모두 완판됐습니다. 단순히 수입 신차를 온라인에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결제를 거쳐 실제 구매까지 진행한 사례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자 티몬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더 다양하고 많은 자동차를 유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딜러 수를 줄이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판매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침구 전문기업 박홍근 홈패션이 창립 37주년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37주년 창립에 맞춰 박홍근 홈패션은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백화점 직영 매장에서 최고급 예단 침구를 비롯 친환경 소재의 가을 신상품과 창립 특가 상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특별 사은품도 추가로 증정합니다. 100만 원 이상 구매 시에 10만 원 금액 할인, 60만 원 이상은 크래프트 캄포나무 향균통 도마, 30만 원 이상은 반짓고리, 10만 원 이상은 이불 세탁망을 사은품으로 줍니다. 이상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금융소비자 포털 사이트 파인을 개설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특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보대행업체 N사가 남상태 전 사장 재임 기간 동안 후임 사장 때보다 8배 가까이 많은 일감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 등은 일반 분양 중도금에 대해 별도의 대출 보증 없이 개인이 알아서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 폭염의 기세가 참 대단했는데요. 현재까지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제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 전주 35도, 대전, 청주,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35도 안팎으로 무더운 곳들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서울의 낮 기온 36도로 폭염 경보 수준을 웃돌겠고요.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부터 광복절까지 전국의 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무더운 곳들이 많겠습니다. 연휴 맞아 놀러 가신다면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밤 사이에는 열대야도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 높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 구름이 피었습니다. 이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높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호남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름철 소나기는 곳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고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4도로 오늘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도 소나기 소식 없고요. 한낮에 역시 무척 덥겠습니다. 호남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35도 등으로 한낮에도 크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광복절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나타내는 등 무척 덥겠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날씨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로 덥겠습니다. 날씨가 덥더라도 우리 대표팀이 좋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